실제 배터리를 만드는 배터리 제조사는 삼원계 배터리나 LFP 배터리 자체가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모든 차종을 다 저가 차종으로 LFP 배터리로 만들 수 있나요? 에너지 밀도도 떨어져요, 주행거리도 떨어져요, 충방전 속도도 느려요. 중국 내에서 CATL 배터리 안 쓴대요. 왜냐? LFP 배터리가 너무 단점이 많아가지고 그거 안 쓰는 거 꼼수 부려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싸게 후려쳐가지고 넘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완성 차종에 보면 극명하게 저는 앞으로 하반기에 더 갈릴 거라고 보고 있고, 국뽕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잘못된 노이즈에 속지 말자. 미안한 얘기지만 안중에도 없다. 꼭 알아둬야 될 용어 중에 C레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C레이트가 커런트 레이트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배터리를 충전 또는 방전시키는 속도를 의미해요. 최고 출력당 배터리 용량을 나눈 값이에요. 최고 출력당. 그러면 C레이트 값이라는 거는 충전 시간을 짐작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전기차 1C, 0.5C, 2C, 근데 6C라는 거는 기존에 충전 가능한 배터리 용량 대비 6배 용량으로 충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높을수록 엄청나게 고용량이고 과부하를 걸리는 거죠. 배터리 전격 용량의 6배로 충전하는 거니까 충전 속도가 6배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충전 속도 우리가 완충할 때 1시간 걸리면 10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LFP는 뭐가 문제냐면, LFP는 그 짧은 주행거리도 있지만 저온이나 극심한 환경에서 충전 방전의 속도나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근데 억지로 전기차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배터리 최고 출력당 배터리 용량 이거를 과하게 올린 거예요. 과부하 걸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니켈 양극재는 원래 2C 이상의 아주 고용량에서 충방전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세팅을 해 놓은 거고, LFP 배터리는 1C나 0.5C 하이니켈 양극재랑 어떻게 보면 상대도 안 되는 저용량에서 충전을 가능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억지로 고용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2C로 당겨 놓으니까 저온에서 성능도 떨어지고 용량도 과부하가 걸리니까 가다가 충방전 하다가 서는 거예요. LFP 배터리가 가격이 엄청 싸다는 걸로 밀어붙였고, CATL이나 BYD 입장에서는 2027년까지 자기네들이 CATL 배터리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지금 줄도산 하고 있잖아요. 3등부터 20등 업체들이 전부 지금 문 닫고 있는데, 그 본인들의 목적과 의도에서 이 LFP 배터리를 많이 팔아야 되고, LFP 배터리를 많이 팔려면 LFP 배터리의 높은 장점, 높은 우수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우수성을 얘기하는 게 계속 그 낮은 가격이었거든요. 그럼 낮은 가격도 우리가 그럼 꼼꼼하게 따져봤을 때 LFP 배터리의 낮은 가격은 사실은 하이니켈에 들어가는 비싼 소재가 니켈하고 코발트거든요. 리튬은 똑같이 들어가고, 리튬 똑같이 들어가는데 하이니켈은 비싼 수산화 리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수산화 리튬 들어가는데 수산화 리튬이 하이니켈 양극재는 조금 들어가고요. 리튬 이 LFP 배터리는 탄산 리튬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탄산 리튬은 싼데 탄산 리튬을 많이 넣어야 돼요. 용량을 더 땡기려면 탄산 리튬을 더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싼 거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Q가 늘어나면 싸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이니켈 양극재는 하이니켈 양극재 조금 넣으니까 비싼 거 조금 넣는 거나 싼 거 엄청 많이 넣는 거랑 또 가격을 비교해보면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배터리를 만드는 배터리 제조사는 삼원계 배터리나 LFP 배터리 자체가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모든 차종을 다 저가 차종으로 LFP 배터리로 만들 수 있나요? 성능도 안 나오고 출력도 안 나오고 심지어 충방전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어디 쓰냐?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는
그 비싼 하이니켈 양극재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LFP 배터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 있죠? 주행거리 엄청 짧은 경차, 마티즈 같은 거, 그 다음에 레이 같은 거, 그죠?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엔트리 모델에는 LFP 배터리 써도 되는데 여기가 제일 치열한데 이 볼륨, 그러니까 가장 많이 팔리는 볼륨 차종도 극명하게 LFP를 다 쓸 수는 없고 LFP랑 3원계 양극재랑 치열하게 싸울 건데 LFP 배터리가 대중화될 수가 없다니까요. 전기차의 가장 핵심은 에너지 밀도고 주행거리고 충방전인데 에너지 밀도도 떨어져요. 주행거리도 떨어져요. 충방전 속도도 느려요. 충방전 하다 겨울에 안 돼요. 막 자기네들은 막 엄청 얘기해요. 지금 막 CATL 막 10분 만에 완충해가지고 우리 400km 갈 거다. 그러면 LFP 배터리 그거 400km 관련된 거를 개발했어요. 그럼 그걸 양산을 해요.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잖아요. 그럼 양산하려면 최소한 2년 이상 걸리고요. 그 단가를 못 맞춘다니까. 가격이 걔네가 막 CATL 400km 가는 배터리 10분 만에 완충되는 거 썰말 무성해요. 그러니까 그 개발한 거 언제 양산할 거고 언제 상용화 시켜서 가격 떨어뜨려 가지고 코스트 낮춰 가지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시제품 정도 테스트하는 거 가능할 거라 보고 있고요. 실제 양산까지 하면 2, 3년 걸렸어요. 그럼 2, 3년 동안 하이니켈 양극재 업체들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럼 그 단가 어떻게 맞출 거며 단가 못 맞춘다니까. 단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리고 진짜 중국 놈들이 나쁜 게 중국 내에서 확인해 보면 중국 내에서 CATL 배터리 안 쓴대요. 왜냐? LFP 배터리가 너무 단점이 많아가지고 그거 안 쓰는 거 꼼수 부려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싸게 후려쳐가지고 넘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은 뭐 쓰려고 하냐면 BYD 배터리 써요. 블레이드 배터리라고요. CATL 배터리보다 훨씬 월등히 에너지 밀도 좋고 성능 좋은 블레이드 배터리를 중국 사람들은 원해요. 근데 블레이드 배터리 치명적인 단점이 하이니켈 배터리랑 가격 차이가 5%밖에 안 나요. 그러면 하이니켈 배터리보다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LFP 배터리가 대중화되려면 태생적으로 에너지 밀도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LFP 배터리의 단점이 주행거리가 짧잖아요. 그럼 자주 충전해야 되잖아요. 충전소 지금 별로 없어요. 지금 전기차 완충하는데 8시간 걸리는데 남의 아파트 가서 충전하는데 눈치 봐가지고요. 그 충전소 보급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무슨 LFP 배터리를 써요. 그러니까 타겟 시장이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중국 업체들이 자기네들 CATL 배터리랑 BYD 배터리 팔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안 맞다. CATL하고 BYD 배터리가 탑재된 글로벌 주요 전기차. CATL은 테슬라 모델 3하고 모델 Y 요것만 많이 팔려요. 근데 이거조차도 LG 엔솔이랑 양분하고 있죠. 파나소닉하고 쪼개고 있죠. 3등분하고 있잖아요. CATL이 모델 3, 모델 Y 100%다 CATL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벤츠 EQS 이거 안 팔려가지고 지금 가격을 7천만 원씩 깎고 있다는 거 지금 그 안 팔리는 차종 중에 하나고요. 볼보 XC40 리차지 이것도 안 팔리는 차종 중에 하나예요. CATL 파는 차종 중에. 그 다음에 현대차 코나 EV랑 기아 레이 EV. 기아 레이 EV는요 지금 200km밖에 안 가는 차인데 가격을 3천만 원대를 만들어 놔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지금 욕먹고 있잖아요. 지금 LG 엔솔하고 삼성 SDI하고 SK온이 그럼 어느 배터리 장착해서 파는 어느 완성차에 파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LG 엔솔은요 진짜 다양한 데 나갑니다. 당연히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나가고요. 폭스바겐 ID3, ID4 나가고요. 포드의 머스탱 마흐 2 나가고요. 그 다음에 현대 아이오닉 6에 나가고요. 코나 S XX2에 나가고요. 에코닉스 여기도 LG 엔솔 배터리가 나갑니다. 그리고 자 삼성 SDI 거 보면은 리비안 지금 리비안 이거 픽업 트럭이요. 연간 지금 원래 10,000대 예상인데 지금 13,000대 지금 15,000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MW 고가 차종 있잖아요. BMW 고가 차종에 LFP 배터리 쓸 것 같아요? 당연히 안 쓰죠. 자, BMW i4, i7, X 요게 삼성 SDI 배터리 나가고요. 아우디 이트론 여기 배터리 나갑니다. BYD 같은 경우는요. 아토3라고 경차 우리로 치면 마티즈나 뭐 이런 거 유한 플러스 이런 데 모델 나가고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하고 메르세데스 EQA 그다음에 EQB 그 포드의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에 그래서 완성차 중에 LG 엔솔, SK온, 삼성 SDI만큼 이 판매 차종이 다각화된 게 없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파나소닉은 테슬라 북미 시장 모델만 하고 있고 CATL은 모델 3랑 모델 Y 정도 그리고 BYD 같은 경우는 아토3 아까 유한 플러스 중국 로컬차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완성 차종에 보면 극명하게 저는 앞으로 하반기에 더 갈릴 거라고 보고 있고 GM이랑 포드 그다음에 그 스텔란티스 그리고 BMW 계속 신차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삼성 SDI랑 SK온이랑 LG 엔솔 뭐 국뽕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잘못된 노이즈에 속지 말자. 네. 삼성 SDI 지금 울산에 지금 LFP 생산 시설 구축하고 있고 SK온 3월 달에 LFP 배터리 시제품 얘기했고 가장 빠른 게 LG 엔솔이 지금 애리조나에 엄청나게 지금 7조 2천억 들어서 일단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LFP 배터리 먼저 양산 준비하고 있어서 3, 4 중에는 LG 엔솔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25년에 아마 양산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SK온이 아마 26년 예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삼성 SDI는 27년 그러니까 LG 엔솔 같은 경우는 2년 안에 아마 양산되면은 뭐 그렇게 중국이랑 그렇게 크게 뭐 차이가 엄청나게 나진 않을 것 같고 결국 소재가 중요하잖아요. 소재 에코프로 BM이 제일 빠른데 25년 이미 양산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그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거든요. LFP 전지 개발 사업. 근데 금액이 엄청 적어요. 근데 여기 삼성 SDI랑 같이 합작으로 지금 에코프로 HN 삼성 SDI 에코프로 BM이 LFP 전지 개발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샘플 개발 LFP 양극재 완료해가지고 시제품 올해 말에 23년 말에 생산할 거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LFP 만약에 생산 일정 차질 생기면 합작법인 만들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냥 인수해버리겠다고 했고요. LG화학도 글로벌 양극재 업체 2위입니다. 3위 지금. LG화학이 지금 LFP에다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망간 추가해가지고 리튬 망간 인산 처리라고 하죠. LMFP. 지금 LMFP 양산 26년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망간 리치 제품 개발해가지고 이것도 26년. 망간 리치는요, LNF랑 그 에코프로 BM도 이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완성차 업계 요구에 맞춰서 부단히 노력 중이다. 중국은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우리 양극재 업체나 배터리 셀 업체는 미안한 얘기지만 안중에도 없다. 예, 중국 업체들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 엔지니어들 물어보면 뭐 걔네가 뭘 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리튬 망간 인산철 개발하고 있고 망간풀이 개발하고 있고 미드니켈 개발하고 있어서 지금 이거 아마 25년, 26년 기점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개발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배터리 셀 업체들이 그 코발트 완전 뺀 코발트 프리 양극재 또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LFP가 뭐 완전히 뭐 하이니켈 양극재를 다 대체할 거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LFP를 대체할 더 매력적인 대체제가 지금 배터리 셀 3사랑 양극재 업체들이 대비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